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에 토스가 연간으로 역사상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11년 만에 첫 흑자다, 미국 상장이 보인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이어졌는데 그에 발맞추어서 토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채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채용 규모가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와, 요즘에 정규직으로 100명 넘게 뽑는 대기업도 얼마 없는데, 야, 그럼 토스가 이렇게 잘 될 일만 남았냐? 숫자를 보면 토스의 미래가 완전 밝다,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 이유는 뭐냐? 2024년 213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누적 적자가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적자 규모를 발생시켰던 토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투자자 역시도 토스에 쏟아 부었던 누적 투자금이 1.5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자를 발생시키기 꼴랑 200억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흑우야, 토스가 뭐하는 회사길래 지금까지 적자를 그렇게 유지하면서 달려왔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토스는 여타 은행 앱들과 다르게 원앱, 한 앱에다가 다 모든 메뉴를 집어넣어서 기존 시중은행과 아예 차별화를 뒀었죠. 저희가 기억을 잠깐만 되짚어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니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딱 검색을 해보면 국민은행 앱만 40개가 나와요. 그런 욕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토스를 경험하고는 완전히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잖아요. 토스의 개발자들이 그야말로 갈아 넣어져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토양어선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원양어선하고 토스, 이 두 개를 합친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토스에 가면은 원양어선에 들어간 혹은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갈린다, 개고생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런데 대신에 토스에 들어가면 보상은 확실하다. 최대 1억 원의 사이닝 보너스와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봉을 1.5배를 지급한다. 이전에 회사의 연봉이 6천만 원이었으면 토스에 가면 즉시 연봉을 9천만 원까지 올려주고 1억 원의 사이닝 보너스를 준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막 이런 이야기 들죠. 11시, 12시까지 퇴근하는 사람이 없다, 조직원 안에. 고생은 확실히 하지만 돈은 확실히 또 준다, 그런 회사로 유명하던 회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중은행을 사용하는 앱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체나 아니면 대출, 이런 상행위에서 패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앱들을 사용하는 숫자, MAU,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앱을 사용하는 숫자를 비교해보면 국민은행이 제일 잘 나가는데 약 1100만, 신한은행 1000만, 하나은행은 약 600만. 그런데 토스가 얼마나가 찍히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최근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는 토스 사용자가 2400만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국민은행보다 2배가 넘는 숫자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갸우뚱하시죠? 어플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런 어플 하나 만드는데 1.5조를 태웠어? 야,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중간에 누가 슈킹한 사람이 있는 거야 뭐야 라고 말이죠. 토스가 사실 뭘로 유명해지는 회사인가요? 저희가 다들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고객들을 엄청나게 유치했던 거는 토스를 사용했을 땐 그 이체 수수료가 완전히 무료였습니다. 우리 같은 약간 이게 진짜 되게 신선했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 토스나 카카오페이는 이용자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지만 이체를 해줄 때 한 건 한 건마다 은행들한테 제휴를 맺었어야 됐고요. 또 그 건당 400원에서 500원을 은행한테 지불했다고 합니다. 토스의 창업자가 이 송금망을 처음에 저희랑 협업해서 미래를 같이 열어가요 하기 위해서 메일하고 편지를 수백 통을 썼다고 하고요. 한 3년 정도를 개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스는 연간 500억 원의 은행 결제망 이용료를 지불했다고 하고요. 토스의 적자는 당연히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토스를 있게 한 결정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2019년에 금융위원회에서 건당 기존에 있는 은행 사업자들이 400원, 500원씩 받는 거, 이걸 10분의 1 토막을 내버립니다. 사실 은행 입장에선 이건 개꿀 수수료였던 게, 한번 망을 깔고 나면 은행 그거 이체하고 그냥 전산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돈이 얼마가 나가겠어요. 완전 개꿀 남는 장사였죠. 어쨌든 토스와 같은 심지어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10분의 1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결정했다고 발표가 됐었고요. 이때부터 약 400원에서 500원 하던 수수료가 약 40원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500억을 적자를 내던 토스가 여기서 지출하는 수수료가 한 40억 정도로 줄었고요. 회사가 파산에 이르기까지 했던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는 데 성공을 했고, 그 이후로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느는데 성공했다고 하죠. 그리고 토스를 살린 마지막, 바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인터넷 은행 사업자의 막차를 탄 게 토스를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되었으니 그 뒤에는 거의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사실 이거를 허가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이권을 보장해주는 거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입장에선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금융위원회는 왜 토스를 은행 설립 인가를 내줬냐, 이렇게 축적된 개인들의 데이터, 또 기존에 있는 은행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전문직이나 아니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은 저 같은 자영업자들한테는 돈 잘 빌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토스가 나서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또 많이 대출을 해주면 국민 전체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기치로 인가를 내줬다고 하고요. 기존 은행들 입장에선 이게 어떻게 다가왔을 것 같나요? 우리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은행이 돈을 버는 거에는 크게 이자 수익하고 비이자 수익으로 두 개로 나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통장에서 내 돈을 뽑는데도 막 은행 영업시간이 아닙니다 하면서 수수료 1,400원을 떼가고, 은행들이 이걸로 진짜 달달하게 꿀을 빨았었는데 국민은행이 1년에 680억, 신한은행이 500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거의 드는 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 수익이었어요. 근데 토스가 오면서 선언한 게 첫 번째
번째가 뭐였냐면 송금 수수료 평생 무료로 해주겠다. 토스 같은 회사가 없었어 봐. 얘네들이 수수료를 평생 없었겠어요? 아니 내 돈 10,000원 빼가는데 1,400원 뜯어가는 이런 개같은 시대가 토스 덕분에 끝났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토스는 앞으로 위기와 기회는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죠. 며칠 전에 나온 뉴스였는데 토스는 최근 국내를 넘어서 외국인 고객 최소한 절반을 유치하는 글로벌 슈퍼앱으로 진화를 할 생각이다. 미국 증시에서도 기업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왜 하필이면 외국의 증시 기업 공개를 한다고 하냐.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토스가 창업한 지 11년 만에 겨우 흑자를 달성했는데 꼴랑 200억을 달성을 했잖아요. 누적 투자금은 무려 1.5조 원입니다. 야, 우리 지금 5년, 10년을 투자했는데 아직도 척척산중이다. 우리들 돈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목소리가 좀 커져 나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미국행을 자꾸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제 상장을 해서 몇 천억, 한 1조 정도는 이게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조 이상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10조여야 되냐? 누적 투자금이 1.5조니까 1.5조의 기업 가치를 받으면 기존 누적 투자자들은 망한 겁니다. 무조건 3조 원, 5조 원 이상은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아서 상장을 해줘야 좀 낫는데 아주 좋은 선례가 있었죠. 토스가 담고 싶은 회사 쿠팡에 기업 공개할 당시 시총을 얼마를 인정받았는지 아십니까? 시총 71조 원을 평가를 받았고요. 무려 첫날 장중한 때 시총을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야, 그럼 투자금 1.5조 하고 뭐 지분 한 50% 받은 투자자들도 다 엑시트할 수 있죠. 그럼 토스는 앞으로 무엇을 하냐, 어떤 위기가 있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토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게 토스뱅크가 예상만큼 성장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021년에 토스뱅크가 첫 설립을 받았는데 이때 뭐가 있었나요? 서울 아파트 버블이 있었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엄격하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가장 대표적인 규제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마음껏 토스가 빌려주고 싶어, 그 수익을 내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다짐을 해도 매출을 낼 수 없는 규제 산업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흑자를 달성하지 못했었고요. 그럼 이런 압도적인 앱 트래픽을 기반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전혀 의외의 곳에서 완전 잭팟을 터뜨리고 있죠. 뭔지 감이 오시나요? 토스 증권이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해외 주식 분야 점유율을 1등을 찍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요즘 한국인들 국내 주식에서 빠져서 다 해외 주식 간 거 2022년만 하더라도 토스의 점유율이 약 7%였다고 해요. 근데 2023년엔 12%까지 올랐고 최근엔 26%. 그래서 업계 1등 키움, 미래에셋, 삼성증권 다 지켰다고 합니다. 야, 그럼 토스가 뭘 그렇게 잘했냐? 토스증권은 출범하자마자 증권사에선 안 하던 짓들을 많이 했어요. 토스 서버 완전 편함, 일별, 주별, 월별로 다 있음, 자동이체 등록하고 매일같이 내가 주식을 모아간다, 그런 기능들을 선보였었고요. 주식을 투자를 잘 안 하시고 열심히 건실하게 예금하시는 분들이라면 야, 흑우야, 그런 거 다른 증권사들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키움증권, 기존의 업계 1위죠. 2025년 2월 25일이 되어서야 매일 매주 모으기 서비스 출시, 수수료 장사만 평생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늦게 하지. 소비자들을 얼마나 X로 봤으면 안 그래요? 고객 입장에 생각했을 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능들이 없었던 것들이 증권사에 되게 많았고요. 그것들을 토스증권이 진짜 잘 긁어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유율을 빠르게 뺏어올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환율 우대를 100%를 해줬어요. 거의 토스증권이 처음으로 100% 환율 우대 포문을 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요즘 진짜 큰 히트를 내고 있는데 온라인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약간 엔터테인먼트 성향도 있고 주식 투자하는 게 막 재밌어. 약간은 그래도 또 도박판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토스증권이 되어가고 있죠. 다른 증권사들은 얼마의 매매가 되고 있고 막 정신없는 그런 창이 있잖아요. 토스증권이 자랑하는 건 커뮤니티 템입니다. 내가 저 막는다 했지, 오늘 10불 깨러 누가 자, 어깨 동무하고 잘 가라, 멀리 안 가요, 막 이러면서 이런 종목에 대한 농담을 따먹기를 실시간으로 같이 나랑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야. 이런 커뮤니티 장이 있었나요? 그럼 한번 토스의 미래, 토스가 뭐가 될까, 그런 걸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토스가 최근에 성수동에 토스도 팝업 스토어를 차렸어. 팝업 스토어에 가보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얼굴만 보여주면 결제가 된다, 최첨단 편의점 딱 소개시켜갖고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토스의 약간 앞으로의 행보가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해요. IB에도 진출을 하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토스가 마스턴 캐피탈이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IB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걸 엄청 규모를 커 나가겠다, 그런 썰이 완전히 퍼졌었는데 그 이유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예비 입찰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있어서는 인수를 철회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다른 업체들을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IB라는 게 우리나라 금융업계에 있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은 우리나라 증권업계 수건사업 중 하나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업무 중 위탁매매 그런 거는 할 줄 알지 외국처럼 큰 대형 자본이 들어와서 약간 주도적인 딜을 따내고 소싱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런 외국 IB가 일감을 싹쓸이한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아니 흑우야,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딱 분수에 맞게 그런 위탁매매만 하고 해외에서 잘하는 외국계 IB들이 그런 일 도맡아주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IMF 직후에 한국 내에 약간 저평가되는 그런 자산들을 외국계 IB들 또 사모펀드들이 와서 싹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일이 있죠. 극동건설 인수 2003년. 야, 이름만 들려도 치가 떨리는 그 이름 론스타가 들어와서 극동건설을 1,7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직후에 극동건설이 가지고 있는 본사 사업을 팔아서 1,583억에 매각을 했어. 그 이후에는 유상 감자를 통해서 650억 875억을 회수를 했고요. 또 배당금을 통해서 695억을 뽑아 먹었다고 합니다. 이거 다 더하면 1,700억에 사서 4,000억 가까이를 뽑아 먹은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했어도 진짜 미친 건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4년 만에 론스타는 웅진그룹에 6,600억의 극동건설을 판매를 합니다. 1,700억에 사서 1조 원을 넘게 빨아먹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금융계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일들을 왜 그럼 우리는 앉아서 해외 자본에게 뺏기기만 할까? 간단하죠? 정부가 사면 국민들한테 이걸 엄청나게 먹으니까 야, 또 왜 산업은행이 우리 혈세로 그 기업을 사냐? 국내 대기업들은 보통 금융위기 때 재무구조상 그걸 살 여력이 보통 없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나라는 은산 분리법으로 규제 때문에 사기업을 인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우리나라 자산들을 저평가돼 있을 때 사고 나가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그럼 좀 나아졌을까? 예전보다는 대형 IB들이 육성을 시작을 해서 미래에셋, 신한은행, IB부서 그런 것들이 예전보단 더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딜이 커지게 되면 모건 스탠리, JP모건, 골드만을 찾아가서 딜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토스가 정말 IB에 진출을 한다면 다른 분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금융계에 있어서 가려운 부분, 아픈 부분을 싹 낫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